아, 사장님 이거 진짜 말도 안 되지 않아요? 말도 안 되지. 이건 아니지.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아니 너무 상식이 없는 행동 같아요.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진짜 말도 안 된다니까. 아니 신라 시대에도 우리 땅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우리 땅이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네 땅이 되냐고요. 피곤해 진짜. 이제 지겨운데. 지겨워. 오늘 뭐 여기서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화낼 게 아니라 독도에 대해서 네. 우리가 좀 더 얘기하고 독도를 좀 더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 좋아요. 손님도 없으니까 오늘 가져보죠. 제가 미리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해왔어요. 많이 들려주세요. 네, 얼른 제가 문 열게요. 네. 네, 저희 과학 카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만났습니다. 근데 다들 휴가는 안 다녀오신 것 같아요. 그게 많이 좀 그을리시거나 많이 지쳐 보이시는 것 같아요. 휴가 계획은 있으십니까? 휴가 계획 세우고 있어요? 아, 저는 이제 매일매일 방송을 해야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휴가 내는 게. 저희는 뭐 카페 닫을게요. 말씀하세요. 어떠세요? 저는 이번 여름에 네. 그 국제 전문 학회가 부산에서 열리는 바람에 거기에 2주를 뺏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휴가를 갈 수가 없어요. 거기 관계자분들 네, 들으셔도 괜찮은. 들어가다 얘기. 근데 부산이 휴가지 아닌가요? 부산이 휴가죠. 네. 부산이 좋은 휴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지금. 휴가를 못 가는 아, 걸로 되어 얼마나 있는데. 힘드시겠어, 진짜. 그러니까. 아유, 이 다 더운 같은 노래 부산에 편이어야 가세요. 네, 같은 편이 아니네, 진짜. 아, 힘드시겠다. 우리 작가님은요? 네, 사실 저도 포항에서 강연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네. 아, 여기에 맞춰서 가야겠다. 국내 여행 요즘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포항, 부산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여행 아니고 일. 여행 겸 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즘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또 가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을 모셨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독도 전문연구센터 박찬홍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제가 독도에서 본토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데 독도 전문연구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박찬호입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의상도 약간 독도스럽게 입고 있어요. 바닷물스럽게. 네. 독도 전문 연구센터 이렇게 소속만 딱 들어도 야 독도 전문가시구나 느낌이 확 옵니다. 근데 그 어떤 분야를 주로 연구를 하시나요? 독도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우선은 독도에 숨겨진 우리 영토를 실체를 일단은 밝히는 거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자연적인 현상들 이거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주는 영향들 그러니까 생태계나 생물이나 자원이나 파악을 해서 관리 이용에 대한 대책을 세워질 거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자원이 있습니다. 생물 자원 뭐 지하 자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생물을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 생물의 다양성이나 생물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안다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생물을 2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 물속의 모습을 우리가 못 보잖아요. 독도가 2,000m 밑에 동해 바닥에부터 이렇게 우뚝 서 있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산인데 그걸 다 어떻게 봅니까? 방금 엄청난 스포일러를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아직 모르시거든요. 그 모르시거든요? 이거 뒤에 나오는 저희만 내용인데요. 알고, 저희만 알고 있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세하게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직접 그려가지고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영상화를 하고 생태 지도를 만들고 책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료화해서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중요한 자료들은 또 독도 종합정보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에 우리가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독도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을 결과를 국내나 국제 논문이나 학술 발표를 통해서 독도는 우리 거야. 독도는 우리가 주인이야.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독도의 주권을 단단히 하는 거죠.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죠. 독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다 밝혀냈고 이걸 알아야 우리 거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역할까지 전천후로 다 하신다. 그런 거죠. 맞습니다. 이게 네. 규모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
전체 유력한 연구자들, 연구그룹, 연구기관, 연구팀들을 다 이제 규합을 해서 하고 있고요. 키오스트 안에 한 30개 팀, 외부에 한 15개 팀, 그래서 전국적 규모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독도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네, 하고 있네요, 우리나라가. 분야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아, 박수 한번 주시죠. 왜냐면 이게 상당히 아무것도 안 중요한 하는 게 일이고, 아니었어. 네, 정말 중요한 일이고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정말 그 열정을 가지고 해내고 계신 것 같아서 좀 감사드릴 일이네요, 정말. 독도가 혼자 있어서 독도라고 불리는 줄 알았어요. 고독할 독자 홀로독 아닌가요? 그 원래 처음에 그게 이제 석도, 돌섬, 돌섬이라는 의미는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도라는 게 이제 어떤 이름이냐면 1900년 10월 25일 여러분들 그 독도의 날이라는 거 아시죠? 고종 황제가 울릉도 독도는 확실히 우리 땅이다라는 걸 그 공시를 했잖아요. 네. 그때 독도의 이름을 석도로 표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돌이라는 것을 그 울릉도 방언으로 얘기하면 독이래요. 독. 그러니까 돌이라는 뜻이에요. 홀로 독이 아니라 돌독. 돌도보다는 독도가 훨씬 멋있네요.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고. 돌도 어감이 약간 돌이 들어가면 돌섬보다는 돌독보다는 네. 독도가 좀 뭔가 없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네. 제가 궁금한 게 일본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 그러니까 죽도라고 부르잖아요. 이 죽은 대나무 죽자를 썼을 텐데 대나무가 자라나요, 독도에? 그러니까 그거는 엉뚱한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 네. 독도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지형적으로나 지질학적으로 대나무 같은 것들이 뿌리를 정착을 못해요. 아. 그러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네. 대나무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걸 완전히 잘못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부터 아예 엉뚱하게 이제 상관이 엉뚱하게 이제 없는 부르고 대나무 있는 거죠. 죽자를 써서 죽도라고 부르는. 바람이 많이 불고 관계가 무. 관계 없어. 네. 아 무. 1도 관계 없어요. 그렇죠. 단호하시게, 네. 1도 아니니까 0이죠. 네.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그러니까. 냥 부르는 거예요. 참. 자, 이럴수록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잘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독도가 천연기념물이라는 소리도 들었는데 아니, 물건이 아닌데 어떻게 천연기념물이 될 수가 있죠? 독도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연, 천연 자원 이런 것들이 아주 다 희귀성도 있고 우리가 꼭 잘 보존하지 않고 다루지 않으면 소실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진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했다가 나중에 천연보호구역으로 이름이 바뀌었대요. 구역으로 이제 지정을. 이름은 이제 바뀌었는데 하여튼 뭐 같은 의미로. 그렇죠. 같은 의미로 이제 그렇게. 네. 그리고 실제로 독도 안에 그 나무가 있는데 사철나무가 있는데 그게 천연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철나무? 사철나무. 사철나무? 독도 사철나무라 그러는데 키가 작고 이제 작은 나무인데요. 이게 독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래요. 100년 넘게 살고 있어서 독도에서도 자생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나무라서 천연 기념물로 지정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럼 100년을 자랐는데 키가 이 정도밖에 네. 안 된다. 걔는 옆으로 퍼지는 나무라서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철나무는 그래도 그 네. 사철이 아니라 푸르고. 네, 그래서 실제 사진을 보게 되면은 나무 한 그루라고 하는데 나무가 넓거든요. 이게 퍼져가지고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것도 신비롭네요. 네. 저는 이제 해양 쪽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식물, 생물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우리 작가님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오셨네. 전공이 생물학입니다. 아, 굉장히 전문용이시네요. 센터장님은 지금 그 사철나무 얘기 처음 들으시나요? 지질학을 하셔서. 네, 지질학. 네. 우리는 해양 중심으로 일단 연구를 하니까. 아, 그렇죠. 분야가 다르니까. 그 센터장님 물론 뭐 자주 방문하셨겠지만 다른 분들은 독도를 다녀오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여기? 제가 1년 전에 네. 그 헬기로 한번 아까 사진 성공을. 보여주신 네. 그 독도 사진 찍으신. 네, 한번 특별한 분이네. 아 자랑을 얼마나 하시는지 맞아요. 사진을 막 얼마나 보여주시던지. 다른 뭐 외국 갔다 온 사람들은 많지만 네, 독도 갔다 온 그러니까요. 사람은 드물죠. 드물기 특별한 때문에 경험이죠. 맞아요. 네. 아무나 갈 수 있는 너무 것도 멋있는 아니고. 모습. 대통령 전용기
아니면 못 가는 아니 근데 아까 그 우리 박사님께서 보여주신 사진을 보니까 되게 선명하게 찍혀 잘 있더라고요. 찍으셨네. 그런데 이 독도는 3대가 덕을 쌓아야지 맑은 날씨에 또 갈 수 있다라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독도가 가기가 어려운 곳인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독도가 이제 아시다시피 동해에 이제 한가운데 있는데 그만큼 이제 그 기상에 네.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파도가 이제 일정 규모 이상 되면 이제 배가 이제 못 뜨니까 이제 그런 날이 보통 1년에 한 150에서 170일 정도 되거든요. 그 기간은 아예 이제 배가 이제 못 뜬다고 보셔야죠. 울릉도에 가서 약간 그 날씨 상황을 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좀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울릉도 찍고 그냥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 바로 네, 바로 그다음에 직항 울릉도에 가셔서 논스톱으로. 또 관광하시다가 거기서 출항하는 배를 타고 갔다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럼 울릉도하고 독도 사이는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독도 가기가 아주 수월해진 거네요. 네, 수월해졌습니다. 제가 그때 갔을 때에는 네. 그 새들이 산란하는 기간이라서 네. 또 못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런 기간도 아, 그래서 그 헬기로 이렇게. 가고 싶지만 또 직접 가지 못하는 분들, 또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독도의 어떤 풍경이나 독도의 또 사계절의 모습은 어떤지도 좀 알려주세요. 그런 거 궁금하시면 제일 좋은 게 우리가 만든 그 4D 체험 시스템을 한번 타보셔야 되는데 이제 그걸 타시면 예. 그 어디 있나요? 시스템이? 우리 연구소에 독도공원에 있고 여기 서대문에 네. 있어요. 그 동부화 역사재단 음. 거기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심어줬거든요. 아, 이식을 했거든요. 동부화 역사재단. 네. 오. 동부화 역사재단 서수문 거기 음. 서울역에서 조금 이제 오시다 보면 거기 네, 꼭 네. 기억을 해놓고. 이거 보러 울진까지 가야 되나 싶었는데 네, 그건 거기 있어요. 있었네요. 네, 네. 있습니다. 그것마저 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독도의 어떤 좀 가장 아름다울 때의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 좀 기억 남는 게 있으세요? 저는 뭐 아무래도 이제 여름 같은 때 풀이나 이런 식물들도 이제 무성하고 잔잔할 때, 파도 그렇게 파도가 높지 않을 잔잔할 때. 네, 그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자, 독도는 우리 땅. 이건 뭐 사실 명백한 사실이고 아, 우리가 네, 알고 있지만 사실 독도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 땅이라지만 또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퀴즈를 좀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아, 퀴즈. 맞추는 분들께는 특별한 상품이 있습니다. 우리 과한독학 카페의 커피 쿠폰. 제가 맛있게 커피를 사드릴 거예요. 아, 이거는 허락한 적이 없는데. 그 본인 마음대로. 예. 아무도 못 맞출 아무도 것 맞히는 거 같아요. 아무도 맞히는 거 아니야? 아, 그 제가 맞추면 제가 알아서 따라서. 맞습니다. 예. 우리 가게 커피를. 샷을 특별히 이제 사장님이 맞추시면 두 샷을 넣어드리는 걸로. 아, 예. 두 샷을. 네. 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독도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독도의 나이. 약간 한반도가 네. 생긴 그 역사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어렴풋한 기억으로 제주도보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제주도가 굉장히 제주도는 얼마나 됐나요? 그게 좀 기억이 안 나서 저도 그건 본 것 같아요. 이제 작다고 새로 제주도도 만들어진 거 100만 아닌가? 년 이상은 됐는데 그렇겠죠. 제주도보다 더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정답은 센터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몇 살인가요, 독도? 독도가 지금까지 알려진 기록으로는 460만 살. 만 살이요? 460만 살. 460만 보통 년. 우리가 160만 살. 100년, 와. 1000년도 사실 긴 거잖아요. 네. 네. 좀 됐죠. 와, 저 그러니까 한- 그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독도가 처음에 엄청 큰 섬이었다가 깎여서 이제 조그만 섬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거였군요. 원래 작은 섬이 아니었군요. 아니 원래 작은 섬이 아니죠. 그 울릉도하고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울릉도는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근데 울릉도가 좀 젊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한 200만 년 차이가 나는데 그 사이에 깎이고 무너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독도처럼 이제 작은 섬이 이제 됐다고 봐야죠. 아, 이게 땅이니까 이게 작아서 커지는 게 아니고 큰 땅이 그렇죠, 깎인 깎여서 거죠. 작아진 거였군요. 그렇죠. 그 울릉도도 시간이 흐르면 독도만해지는 건가요? 가능성도 있어요. 아, 정말요? 왜냐면 동해의 그 바다의 환경에서 보통 이제 파도가 태풍 이런 거 올 때는 13m, 14m까지 이게 치솟을 때도 있고
파도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다 이제 무너뜨리고 깎아내고 그렇게 되죠. 지금도 저희들이 이제 독도 연구의 한 이제 주제이기도 하지만 독도는 계속 변하고 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드릴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독도는 총 몇 개의 섬으로 되어 있을까요? 동도 서도가 있다는 건 들었거든요. 어. 예, 그러니까 최소한 2개 이상이겠죠? 아주 예리한 접근이셨어요. 세 개, 아니, 세 뭐 개. 핸드폰 제가 찬스 그때 되나요? 제가 찍은 사진을 보니까 아 거기 다 보이시네. 예, 아, 여기 정답이 들어있네. 뭐가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네. 자잘한 게 되게 많아요. 수십 개. 큰 거 2개가 있고 예. 그 작은 게 꽤 아, 많은데 근데 이제 저는 이 문제, 우리 사장님 몇 개. 아니 뭐 이 스포일러가 너무 많이 나와서. 잊어버리세요. 세 개라고 했는데 벌써 오답인 거로 밝혀져서 어떤 일로. 자, 정답 알려주시죠. 이현우 선생님이 3개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가보신 분처럼 말씀하시네. 어. 가장 큰 게 이제 3개잖아요. 일단 동도 서도가 이제 우뚝 서 있고 네. 그 주변에 89개 이제 조그만 부속 섬이들이 있는데 89개요? 89개 합쳐서 2 플러스 그렇게 많이 안 89개니까 찍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구나. 그 주변에 이제 그런 게 왜 생겼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섬에다가 계속 깎이고 그래서 풍화 작용이나 이제 침식이나 이제 뭐 붕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만들어진 조그만 이제 바위 섬들이 있죠. 아, 그런 바위들도 다 이제 섬으로 개수를 그렇죠. 치자면은 예, 그렇죠. 89개 정도 예, 되는. 예. 근데 이제 규모가 있는 거는 세 개 정도인 그렇죠. 거죠. 이게 동도 서도하고 삼형제 바위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옛날에 삼봉도라고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답으로 이 세 분 중에서는 정답으로 인정을 해드릴까요? 인정해드려도 될 것 같은데 오. 아니 그런데 그거 플러스 이제 해야죠. 89개. 그럼 제가 88개죠. 그러니까 88개. 1.5샷 넣어드리겠습니다. 2샷까지는 아니고. 사장님이 다 가져가시는 아, 반은 맞췄네, 반은. 네. 아, 그러면 독도와 울릉도의 그 지질의 성분은 어떻게 형성돼 있나요? 어떻게 그 분포돼 있나요? 울릉도하고 독도는 거의 형제 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대로 그 지질 학생 분포나 구성 암석들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독도 같은 경우는 이쪽 서도는 그 조면암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심해성 단단한 암석이고, 그다음에 동도 같은 경우는 이제 터프라고 화산재 성분들이 많은 그 암석 분포를 가지고 있어요. 둘 다 화산에서 유래된 그렇죠, 그렇죠. 화산에서 암석인데 폭발했는데. 한쪽은 좀 단단한 암석이고 그렇죠. 한쪽은 좀 푸석푸석한 네. 암석이다. 네, 이렇게 그리고 거죠? 그 울릉도도 이제 가보지만 울릉도는 전체적으로 더 이제 큰 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이사이 이제 껴 있고 이렇게 교대되는, 그러니까 서로 반복이 되기도 하고 섞여 있는 섞여 건가요? 있는. 네. 섞여 있고 반복되기도 하고. 그 울릉도 같은 경우는 이제 분화구가 성봉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칼데라가 형성이 돼서 그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독도는 분화구가 지금 확인이 안 됐어요. 보통 이제 천장굴이라고 하는 데를 분화구라고 옛날에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그냥 함몰대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 많이 있고, 그래서 화산 분화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추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좀 바깥에 있을 것이다. 해저에 있는 거네요, 분화구가. 그렇죠. 그냥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죠. 가라앉은 건가요? 가라앉은 거라기보다는 이제 깎인 네.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 화산 폭발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화산 폭발이 또 일어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연구들을 이제 조합을 해보면 지금 현재 천장굴 그지는 아닐 것이다. 좀 더 바깥에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좀 더 신빙성이 좀 가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죠. 제주도나 울릉도는 화산이 폭발한 그 자리가 남아서 자리가 그대로 옆에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섬이 만들어졌다면 독도는 화산이 폭발한 자리 자체는 지금 깎여서 사라지고 그 옆부분만 남아 있다.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또 독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온 게 있는데 독도가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조그만하잖아요. 근데 이 바다 밑으로 독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엄청 아, 이거 뭐 표현을 독도가 제대로 하셨네. 있는데, 아주 네. 표현력이. 아, 대단해요. 보이는 건 똑똑한데 독도가 밑에 있더라고요. 빙산의 일각처럼.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네. 있죠. 네. 아니 이렇게
큰 면적이 바다 밑에 숨어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독도 탄생의 비밀을 아하. 연구를 하고 있어요. 독도가 화산으로 이제 폭발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아마 울릉도처럼 큰 섬이었을 거로 추정이 되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계속 깎이고 이제 무너지고 해서 작은 섬이 됐잖아요. 그 무르의 섬의 높이가 168.5m고 네. 거기서부터 해수면에서부터 밑에까지 2,000m가 넘고요. 그다음에 독도 육지 주변에 그 대륙붕 200m보다 이제 얕은 대륙붕 넓이가 육지 넓이의 거의 한 400배가 돼요. 400배요. 400배. 수치로 몇 제곱미터로 몇 제곱미터 정도 되나요? 제일 넓은 면적이. 그러니까 위에 대륙붕이 한 78.5 평방킬로미터쯤 되고 물을 다 뺐다고 했을 때는 백두산 같은 게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백두산 같은 게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바닥은 707 평방킬로. 그러니까 육지 면적의 거의 3,500배. 제가 방금 찾아봤는데 서울시 면적이 605제곱미터거든요. 근데 아까 그 말씀하셨던 독도의 그 가장 넓은 바닥 면적이 707제곱미터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 면적보다도 더 큰, 더 그렇다고- 넓은 면적을 가지고 그렇다고 있다는. 보셔야죠. 맞습니다. 예. 와, 어마어마하네요. 백두산보다도 더 큰 거네요. 그래서 제가 바다 밑을 좀 공부를 많이 해왔어요.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을 제가 알아온 게 바다 밑에 독도가 숨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독도 말고 또 산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원래 이렇게 바다 밑에 산들이 많나요? 화산이죠. 화산이죠. 네, 화산이니까 해저화산. 거기만 해저화산. 딱 터졌을 리는 없잖아요. 예, 여기저기 이제- 터진 게 바다 그렇죠. 위로 못 올라온 것들이 이제 밑에 숨어 있는 거군요. 지금 사진에서도 보니까 진짜 무슨 그 산맥처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밑에 산들도 있고 언덕도 있고 나지막한 언덕도 있고 뾰족 솟은 것도 있고 야 이게 그 물속에 있어서 그렇지 이 안에도 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네요. 네, 동해가 수심이 조금만 낮았으면 위로 올라와서 보였을 그쵸. 텐데. 예. 그렇죠. 울릉도 독도 사이에는 큰 섬 하나가 아니 그러니까 해저산이 하나 있죠. 안용복 해산이라고. 아 안용복 해산. 네. 왜 이 안용복은 이름 아닌가요? 그렇죠, 사람 그렇죠. 이름인데. 예. 독도 주변에 산의 이름이 이렇게 잘 보시면 안용복 해산, 시뭉댁 해산, 이사부 해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요 이름을 들으시면 아마 딱 감이 잡히시는 게 있을 거예요. 네. 독도와 관계. 있는.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신 분들이에요. 이사부 장군은 아시잖아요. 네. 그 독도 우리 누리땅 땅에 노래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신라 장군 이사부. 강원도 관찰사이신데 그 대군을 끌고 가서 우상국 그러니까 지금 울릉도를 복속시키면서 부속도서로 이제 우리 걸로 이제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분이 이제 이사부 장군이시고 시뭉때 이분은 옛날에 울릉도 군수셨어요. 일본 애들이 이제 와가지고 울릉도 이제 우리나라로 편입을 했으니 우리 거다. 그래서 지금 재산 조사하러 왔다 이렇게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뭉태 군수님이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강원도 소속이니까 강원도 관찰사 보고를 하고 조정이 보고하고 해서 그거를 이제 막은 거예요. 섬 주민들은 소식에 늦는다. 그것 때문에 가서 이렇게 사기를 치려고 한 거네요. 네. 그냥 안용복 장군 일본 애들이 이제 고기 잡으러 이제 독도 울릉도로 왔는데 얘들을 쫓아내서 그 일본까지 다 쫓아내가지고 가서 일본에 가서 얘들이 여기 와서 고기 잡는데 앞으로 못 오게 해라. 여기는 우리 땅이다. 네. 그렇게 이제 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안용복 이분은 여러 번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끝까지 이제 놓지 않고 이제 항의를 하고 문서를 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분은 또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아요. 독도를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하신 그러니까 세 예, 분이 다 그런 그래서 독도가 중간에 있고 안용복 해산이 서쪽에 계시고 그다음에 동쪽으로 시뭉댁 해산, 이사부 해산이 있잖아요. 독도를 지키는 세외 장군님이시네요. 수호신처럼. 네. 그런 구조로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 울릉도에 가면은 그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뭐 전시해 놓은 그런 있습니다. 공간도 있는 있습니다. 것 같더라고요.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되게 감동적인 이 산에 얽힌 이야기들이 있네요. 근데 그 해저 이런 지형
환경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다양한 생명체들이 이곳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독도가 이제 생물이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는 저 남쪽에서 따뜻한 물이 올라오고 네. 북쪽에서 찬물이 올라와서 이게 그 삼척이나 울진 근처에서 이제 만나서 띵 해서 이제 같이 한꺼번에 이제 그 독도 근처, 울릉도 근처로 이제 가요. 그게 거기서 이제 울릉도 독도를 만나서 그 와류라고 그러는데 와류도 만들어지고 심해에서 이제 치고 올라와서 이제 표층에 이제 영양분도 이렇게 공급을 하고 그 찬물에 사는 고기, 따뜻한 물에 사는 고기 또 심해가 굉장히 좋은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독도 주변으로 이제 환경이 형성이 되니까 생물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풍성한 거죠. 원래 교과서에 그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에는 좋은 의장이 형성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예,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독도에는 얼마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나요? 좀 규모로 봤을 때, 뭐 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거기 토착종도 있지만 이게 물길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물고기들도 많아요. 그렇죠? 사는 애들도 있고 왔다 갔다 지나가는 애들도 있고 아니 예. 근데 전지구적으로 이게 그 기후변화, 온난화 이런 것들 때문에 바다 환경이 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영향을 또 받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과거에 없던 이 물고기나 생물들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여튼 살기도 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신종도 들어오고 근데 이제 물이 이제 그런 어떤 환경을 조성을 하는데 또 밑으로 가보면 바닷속에는 퇴적물 있지 않습니까? 네. 퇴적물에는 개체수로 따지면 더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아. 이 흙 속에. 그냥 보물단지네요. 그리고 특히나 독도 근처가 그 박테리아의 서식지로 굉장히 유명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박테리아 연구하시는 분들이 신종을 찾기 가장 좋은 곳이 독도라는 얘기 들었어요. 아, 네, 그래요? 굉장히 그러니까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박테리아들이 굉장히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독도에서 처음 발견된 것도 있나요? 뭐 그렇습니다. 독도에서 예. 뭐 내가 독도가 원조다 이런 생물. 대부분 요즘에 이제 조금 아까 우리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서 처음 발견된 거. 이게 흙 속에서도 나오고 일반 물 속에서도 나오는데 흙 속에서 나온 게 대부분 이제 저소 생물 아니면 미생물, 박테리아나 이런 미생물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독도 이름이나 동해 이름을 붙여서 전 세계에 이제 공표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름이? 이제 독도엔스, 독도니아, 독도니아. 독도넬라 네. 뭐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신종을 발견했어요. 한 50여 종류 발견했는데 또 생물 안에 있는 신물질을 또 찾아내. 그래서 그 그 신물질 안에서도 또 찾아낸 거군요. 네. 어. 그래서 이제 그걸 산업화하는 데도 이제 활용하는 단계까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독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 독도 라피드라는 그 신물질은 뭐냐면 퇴적물 안에 있는 미생물에서 그걸 추출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어요. 네, 그거를 찾아내서 대대적으로 재작년에 언론 보도가 됐었죠. 근데 선생님께서 뭐 그런 이름 짓기에 정말 많은 그 시간과 노고를 기울이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동해, 독도 이런 이름들을 공식적으로 집어넣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연구 결과가 나오고 네. 그럼 확실하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연구팀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만들어내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생물에 붙이는 그렇죠. 항명들은 종이 있으니까. 항명들은 사실 한 번 정해지면 웬만하면 바뀌지 않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제 이름 줘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발견자가 이제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로 발견한 데에서 뭐 독도 아니면은 뭐 동해 이름을 지어서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이걸 뺏긴 역사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예전에 이제 독도에 사는 그 신종 풀을 발견을 했는데 이거 일본 학자가 발견한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는 다케시마나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아, 네, 근데 이게 지금은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종명으로 딱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든 그러니까 지금 일본 땅이든 바뀔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동해나 독도에서 발견되는 이 생물의 이름이 대부분이 일본식의 학명이었어요. 강치도 실제로는 학명이 일본 이름이에요. 그 독도 주변에 이제 생물들에 붙여진 일본 이름이 한 250 정도 되거든요.
우리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그 강점기 때 일본 그 생물학자들이 그렇게 뒤지고 다니면서 이름 짓고 그게 뭐 우리나라를 네.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렇게 자기 이름 붙여놓으면 이제 선정권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자, 독도가 가진 가치는 진짜 끝이 없는데 뭐 영토 확보의 가치는 물론이고 무시할 수 없는 게 독도에 딸려 있는 경제적인 가치가 아닐까 싶거든요. 일단 독도를 검색하면 또 나오는 게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라고 나오던데 이게 뭐예요? 메탄에서 나오는 천연가스인데 그 이제 생물 기원이죠. 그러니까 생물이 썩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이제 되는데 고체 이제 가스라고 보시면 되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에너지원으로 이제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액체, 고체, 뭐 또 기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액체죠. 이거를 고체로 만들면 굉장히 부피를 줄이면서 활용하기가 쉽게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죠. 독도 자체에는 없고 퇴적물 안에 있으니까 독도 주변에 동해 바다 밑에 흙 속에 있는 거죠. 예. 아, 얼음 같은 형태로 존재하는. 그렇죠. 이제 얼음 같은 형태로 아, 돌 같은 형태가 아니라 고체 형태로 지금. 네, 고태. 그래서 존재하는 실제로 거 아니에요? 보면은 얼음에 불이 붙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찾아내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뭘 활용하냐면 음파, 소리를 투과를 시켜서 이제 반사를 하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해석하면은 이게 이제 메탄이냐 아니면 일반 퇴적층이냐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치 그런- 초음파 검사하는 것처럼. 그렇지 네. 초음파 검사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지금 동해 쪽에는 굉장히 조사가 많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메탄이 어디에 어느 정도 깊이에 있다, 얼마큼 있다 이런 거는 이제 밝혀진 상태죠.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회수를 해서 경제성 있는 그런 연료로 만들 것인가, 뭐 이런 거는 아직 이제 기술적인 문제, 예산의 문제, 경제성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그것도 문제가 이제 메테인도 온실가스거든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반출이 되면 지금 현재 온실가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지구 온난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후 변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그래서 바닷물의 수온이 올라가면서 이게 녹아 나오는 게 이산화탄소보다 온실가스 그 효과가 20배가 넘게 크거든요. 강력하네. 네, 강력해요. 어차피 독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주 또 가셔야 되고 하니까 독도 자체에다 연구소를 설치하는 거는 좀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이겠죠? 독도에는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늘 생각을 하는 게 수중 실험실. 이게 우리가 바다 위에서는 조사선이나 탐사선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네. 장비를 가져가서 이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해에도 우리가 로봇을 내려서 조사를 합니다. 우리 독도 연구에서. 근데 이제 정주 연구라는 거는 우리가 계속 거기 안에서 거주를 상주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조금 필요할 수도 있어요. 수중 연구소라 하면 그 안에 이렇게 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연구 공간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사이즈가 커야 되겠네요. 그렇죠. 또 이제 수중 경관을 잘 활용하면 이제 아까 이제 뭐 관광에 대한 관광 말씀을 자원이 하시는데 될 수도 있고. 엄청 좋은 관광 자원이죠. 아 근데 그거를 그 진짜 해저에 그런 산맥들이 있다면은 그거를 이렇게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경험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우주 먼저 가지 말고 독도 먼저 갔다가 아니 우리가 여기 독도도 또 모르는데 천문학자 무슨 계셔가지고 섭섭해 하시거든요. 그런 말씀하시면. 예전에 어디서 본 적이 있거든요. 사람이 달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해저에 대해서 아는 게 더 적다고. 네, 연구를 거의 못해서 그런 걸본 그러네, 적이 있거든요. 진짜.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이 해양 연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주를 가야 돼. 여기에 아니 대해서 어떻게 동시에 생각하세요? 가야 돼. 아니 동시에 가야 돼. 아니 근데 아니 좀 질투가 나서 말씀드렸는데 아니 우주는 뭐 이게 워낙에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관심이 워낙 많고 바다가 접근성이 훨씬 쉬운 거예요. 그리고 바다가 먹거리가 훨씬 많아. 사람들이 인간한테 바로 갖다 주는 게 좀 그러네요. 이 해양에 대한 투자가 좀 더 필요한 거죠. 실제로 훨씬 더 가깝고
뭐 실제로 직관적으로 눈에도 보이고 먹을 것도 그리고 많고. 뭔가 갖고 올 것도 되게 당연히 많은데 그렇죠. 네. 거기를 안 들어갔다는 거. 사실은 물속이나 우주공간이나 사람이 숨 못 쉬는 건 똑같은데 왜 저기는 제가 가려고 항상 하고 여기는 안 갈까요? 우주 탐사가 중요하다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항상 그 해양학자들 만나면 할 말이 없어져요. 이거 완전 뭐 저부터 해야 되거든요. 이해를 잘하시네. 선생님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쉽죠. 그리고 더 경제적일 수도 있어요. 더 적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 우주에 비해서 가성비가 훨씬 네, 좋다니까요. 가성비가 훨씬 좋은데, 네, 그래서 우주로 해야 된다 하다가 해양 가시는 분들이 바닷속도 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 거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고깃배를 빌려서 나가기도 했다고요.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고깃배를 지금도요? 빌려서 나가요.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조사해야 될 그 양도 많고 이제 꼭 가야 될 때 이제 이게 배 섭외가 이제 잘 안 될 경우도 있어요. 왜냐 제한돼 있으니까 급하면은 이제 낚싯배 이제 임차를 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원들이 독도에 가면은 한 보름에서 한 20일 정도 체류하면서 조사를 하기도 하는데 그럼 낚싯배에다가 이렇게 천막이나 이거 치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해요. 근데 여름 같은 때는 이제 그 모기 깔때기라는 게 있는데 그게 막 그냥 살집을 파고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보름 20일 이렇게 있다 보면 여기가 그냥 완전히 그냥 전쟁터 갔다 온 사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얘기 하시면 할리던 사람들이 지금 안 많아겠다. 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계절이나 이런 걸 잘 이렇게 피해서 가시는 거예요. 아 여름에는 가지 말아라. 아까 근데 여름이 이게 가장 멋있다고 우리가 하셨는데. 노하우를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예. 피해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예, 피해 없이 하실 수 있게 알려드릴 테니까 미리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으시고 어려웠죠 옛날에. 그리고 제가 독도 초창기 연구할 때 목선도 타고 했어요. 뗏목. 뗏목은 아니고 뗏목은 이게 조대가 엔진 있는 거 뭐는 거 조그만 배. 왜냐면 독도 안쪽은 수심이 얕아서 큰 배가 못 들어가요. 근데 거기는 이 홀수가 좀 얕은 거 그걸 타고 들어가야 돼서 그걸 타고 독도 근처는 그렇죠. 예. 대입에 딱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떼펴서서 그 조사를 한 거예요. 그거 타고 두 사람밖에 못 타. 애정과 열정이 없으면 예, 정말 하실 수 없는 일이네요. 지금이야 고깃배도 가끔씩 빌린다고 하셨지만 또 환경이 그래도 좀 나아지 아유 많이 엄청 좋아졌죠. 네, 뭐 독도 누리호라는 것도 생겼다고요. 네, 우리가 독도에 누리호가 있어요? 네, 독도 누리호가 있습니다. 네. 사실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죠. 과학조사선이 만들어지면서 92년도에 온누리호 2호도 만들어지고 18년도에 이제 저기에 245 말씀드려보셨나요? 6,000톤짜리 그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우리 조사 환경이 엄청 좋아졌어요. 독도 누리호는 어떤 역할이냐면 이 어선이나 이런 걸 빌려가지고 가던 거를 그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 임차를 해서 이제 고깃배 이런 것들을 타고 오면은 장비가 일단 대부분 이제 없거나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누리호에는 그런 중요한 관측 장비들이 다 설치가 돼 있어요. 해저 지형, 모습들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는 심해까지 관측할 수 있는 지층 탐사기라든지 그 뭐 유속 그러니까 이제 뭐 물의 이제 속도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측정할 수 있는 유속계라든지 그다음에 온도 측정 장비 그다음에 수질 수층에 이제 그 샘플을 할 수 있는 장비들 그다음에 잠수하려면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옛날에는 어선에서는 어선 끝에 이제 난간 짚고 이렇게 내려갔잖아.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사다리를 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미 설치가 돼서 올렸다 내렸다만 할 수 있고 하면 되고 뒤에 이제 갑판도 그 작업하기가 쉽게 일단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어마어마한 큰 차이죠. 결국에 완벽하게 설치된 캠핑카 그렇습니다. 하고 예, 예, 캠핑선이. 그거를 다 바리바리 싸서 트렁크에 집어넣고 가는 거하고 차이인 것 같아요. 어서 독도새우 같은 거 잡아가지고 싹 이렇게 했을 때는 바베큐 또 역시 독도새우. 아, 딱 나오시네. 아, 그 꼭 한번 타보고 싶네요. 예, 그럴 기회는 한번, 없겠지만. 팀 전체 한번 가시죠, 우리 감독님. 그렇게 큰가요, 배가? 한 15명
좀 편하게 타려면 한 15명 좀 탈 수 있어요. 굉장히 큰 사이즈네요. 15명이 편하게 탈 수 있으면. 네. 아니 그리고 아까 그 맨몸으로 또 수중 조사를 산소통을 메고 수중 조사를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들어가서 한 50m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예, 하셨나요? 예, 예. 그러면은 최대. 50m인데 어떤 걸 보고 나오시나요? 50m까지 예. 들어가셔서. 일단 이 수중조사하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건데 이제 진짜 그거는 경험 많으시고 자격증 있으신 분들이 이제 하시는 건데 대부분 이제 생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이제 생물을 하시는 분들이 가서 뭘 하냐면 수중에 있는 생물들, 그러니까 이제 해조류나 미역, 다시마, 감태 뭐 이런 것들, 뭐 대왕 뭐 이런 그 해조류를 일단 보고 그 연구를 하고 어디에 어떤 그 식생을 하고 있는지 하고 그 주변에 안반 주변에는 또 어떤 물고기나 생물들이 사는지를 이제 사진 촬영을 하거나 영상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직접 이제 스케치를 해가지고 나와요. 아 스케치라면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네, 그림을 이제 어떤 고기가 어디에 어떻게 유영하고 있더라, 어디에 이렇게 모여 있더라, 어떤 해조류하고 관계가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스케치를 해가지고 와서 나중에 이제 그걸 합성을 하죠. 그게 되면은 누구나 이 독도 수중의 바닷속에 전체 개관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전문가들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독도 주변 수중을 전체를 다 이렇게 매핑하는 그런 작업이죠. 결국 독도 균해 주변의 해양 생태계를 네. 주로 이제 측정을 해양 하고 생태계나 해양 생물. 예, 그런 그래서 이제 해양 생물을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면 과거에 없던 물고기가 와 있더라. 신종이다. 아니면 나그네다. 그다음에 또 이제 이 고기가 이제 환경에 따라 이제 커가는 또 생육 발달 속도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되죠. 이제 그런 변화.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요즘에 뭐 굉장히. MZ 세대들이 라떼는 말이야 이런 이제 얘기를 들으면 사실 약간 거부감이 드는 게 있는데 요런 류의 이야기라면 저희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존경스럽고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네네 맞아요. 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좀 우리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를 조금 더 일찍 시작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좀 후회도 되고 맞아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저희가 그런 얘기까지 이제 다 나누려면은 아마 밤을 새서 얘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네, 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맞아요. 네, 또 관심이 생기면 조금 더 알게 되고 조금 더 알아가고 그러면서 더 사랑하게 되고 또 맞아요. 애정이 생기고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거 배우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얘기를 해줬어요. 독도를 왜 이렇게 굳이 다른 섬은 뭐 제주도 우리 땅, 울릉도 우리 땅 안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막상 딱히 글쎄 명확하게 뭔가 명확하게 설명을 그게 우리 해줄 땅인 수 건 맞는데 있는. 이거 왜 우리 땅이고 왜 우리 땅이어야만 하는지 이래서 설명하기가 되게 난처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하잖아, 뭐 이렇게. 일본한테 뺏기면 안 돼, 뭐 이런 그렇죠. 내 길은 자존심 상하잖아, 뭐 이렇게. 이제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체계적으로 정말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풀어서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좀 반성을 하게 됐어요, 저도 오늘. 두 분은 어떠셨는지 오늘 독도 얘기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늘 독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조금 진부한 주제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너무 소중한 만큼. 그래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됐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여기서 아까 지금 얘기했듯이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게 생겨서 네. 조금 뿌듯하고 자랑스럽고요. 또 사실 우리가 늘 계속해서 듣게 되면 좀 지겨워지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주제가 있다는 거. 그게 바로 독도라는 거. 오늘 확실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어떠셨어요? 저도 오늘 정말 몰랐던 걸 많이 알았거든요. 과학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새로운 얘기는 과학적인 얘기를 해주면 얼마든지 새로운 얘기를 맞아요. 해줄 게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사람들에게 독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더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주변에 이제 과학 홍보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해양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연구소에서도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을 좀 키우셔서
이런 활동을 좋은 대외적으로 말씀이시죠. 알리는 활동도 좀 많이 하고 우주 못지않게 재밌는 게 사실 네. 바닷속이거든요. 그렇게 재밌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식으로 독도에 대해서 더 잘 알게 해주는 네, 게 그래서 저 많이 활용하세요. 아, 예. 선생님,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꼭 기다릴 것 같습니다. 네. 사무장님 오늘 그 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시청자분들한테 뭐 당부의 말씀이나 뭐 앞으로 계획 같은 거 잠깐 그 오늘 뭐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시죠. 과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이제 역할이 뭔지를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민들께 사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 그러니까 독도가 왜 소중한지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에 이제 홍보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과학하는 사람들이 약간 그런 그 기술이 좀 부족해요. 말씀을 주시고 격려 말씀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분발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저희들 하는 일도 좀 홍보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많은 또 그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진짜 응원합니다. 꼭 필요한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거 프로그램 마무리하면서 항상 저희가 노래를 들려드리는데 오늘 그 독도에 관련된 노래를 저희가 찾아봤어요. 노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그 준비한 노래는 이소정 씨가 부른 아일랜드라는 노래인데요. 여기서 이 아일랜드는 그 말하는 섬이 바로 독도를 가리킵니다. 독도의 아름다운 외국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가사도 다 영어로 제작이 됐다고요. 가사를 보니까 동해 바로 옆에 서서 내가 널 볼 때면 밝게 빛나고 있어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독도를 표현한 그런 예쁜 가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독도 얘기하면서 연구하시는 분야에서는 또 열심히 또 연구해 주시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예쁜 가사 만들어서 계속 또 이렇게 노래하고 그래서 점점 독도에 대한 관심이 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음악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나서 커피 한잔 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Time. It's right before the sunrise. Now I see you crystal clear.